5.18 당시에 저는 대한민국에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역교 현장의 열기나 분위기를 잘 모릅니다. 다만 이제 뉴욕에서 신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 등등의 그리고 AFP 통신 이런 걸 통해서 대충 광주의 열기를 알고 있고, 당시에 5.18의 초대 시작이 진정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한 권리다 하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기본적으로 아직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5.18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19년 후에 1999년 11월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김대중 선생을 청와대에서 제가 면담하면서 평양을 갔다 와서, 평양에 가서 네가 본대로 와서 설명해달라 그런 명령을 받았는데, 당시에 가는 것이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임동원 통일부 장관이 저를 뒤수발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 현직 의원이긴 했지만은 남한에 있는 의회에 참여자 신분으로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갑자기 보통 사람들의 통일운동 시대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제목은 제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남북의 접촉 문제를 중앙정보부장이나 무슨 특별한 에이전트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통일운동에 가담해야 한다. 그런 입장에 제목을 붙이고 당시에 북경에 있는 호텔에 가서 북한의 아태평화위원회에서 나오는 간사들 몇 사람을 접촉했습니다. 그것도 물론 정부의 배려 이런 것이 있어서 가서 만났죠. 캠핀스키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조그만 호텔인데 한국의 대우건설하고 서독의 루프트한자 에어플레인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만든 호텔인데 자그마하지만은 요즘 우리나라 조선호텔 비슷한 것이에요. 조끼만 알차게 되어 있는데 말을 하자면 세계의 간첩들 정보들이 와글와글 한다. 국제적인 아주 그런 시장 아주 시장 바다 같았는데, 거기서 최라는 이름의 아태평화위원회 그 간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북한을 가려고 하면 약간의 성의 표시가 필요하다. 그래서 성의 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돈으로 그건 난 못하겠다. 돈 없다. 그러면 돌아와서 제가 그 캠핑스키 호텔을 기록으로 한 적어도 6번 이상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미국에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의약품을 100만 불어치를 북한에 보냈습니다. 근데 그건 제가 직접 보낸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보내서 제 이름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것을 했느냐면, 북한에서는 사회 계층상 의사하고 간호사가 별 차이가 없어요.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교통편이 불편하기 때문에 시골 촌락에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의사나 간호사를 만나기 위해서 나오려면 소위 옛날로 도락구를 타고 나와야 돼요. 교통편이 없어. 그래서 아파서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간신히 이제 미연사무소나 이런 데 와서 진찰을 받고 약을 받고 또 캄캄한 데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그쪽에 그 최간사라는 사람이 자전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자전거. 왜냐면 자전거 앞에다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가고 의약품을 싣고 가면 한 5km, 10km를 자기들이 다니면서 주민들에게 약품을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5,000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평화 자전거라고 붙였습니다. 피스바이크, 영어로 평화 자전거고요. 그리고 한글로 평화 자전거 양쪽에 붙여가지고 그걸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으로 해서 우여곡절 끝에 11월 8일
11월 4일부터 14일까지 하여 8박 9일간을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방문하기 직전에 청와대로부터 거기를 가면 김일성 주석의 참배가 있는데 그것은 하지 말도록 해라. 그래서 왜 그럽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걸 활동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막 남쪽에다 돌리면 김대중의 근처에 있는 사람이 가서 소위 일본말로 쓰는 사이끼리 하는 거 보이는 거 좋지 않다. 그래서 그건 절대적으로 안 해야 합니까?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그 훈령을 받으면서 요즘 당시만 해도 DJ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를 느꼈어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순환공원에 도착했더니 키 훌쩍한 저보다 한 3-4cm 큰 한 80세쯤 된 후리후리한 사람이 나와서 제가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악수를 했더니 이름이 저하고 비슷해요. 김경락입니다. 알고 보니까 북한의 터키 대사, 포르투갈 대사를 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스페니쉬를 아주 잘하고 영어도 꽤 하고 아주 인터내셔널 엘리트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제 2차 가족 방문단에 한국에 왔습니다. 단장으로. 그래서 신라 호텔에서 제가 접대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개인적인 얘기는 빼고요. 거기서 나와서 그 일정표를 또 만들고 그리고 그 순환공원에 큰 홀이 있는데 저 위에 김일성하고 김정희 사진이 낡은 사진이 붙어있는 그런 흔히 우리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그 8박 9일간 일정을 쭉 썼는데 딱 보니까 첫 번째가 김일성 참배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훈령을 참배는 이번에 사절하는 게 좋겠다는 훈령을 받았습니다. 공화국에 와서 공화국 대표한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죠. 아니 그런데 그건 일리가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잘 되면 제가 와서 10번이라도 하겠습니다만은 이번에 훈령도 오라 하니까 제가 그건 사용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순환병정에서 몇 킬로 내렸다가 왼쪽으로 가면 그게 있다고 그러더군요. 저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예 안 된다고요. 좋습니다. 그럼 난 다음 비행기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듣기로는 어디 가서 사절을 가면 좀 쁘시게 놀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고분고분할 필요가 없거든요. 좋습니다. 나 뭐 특별한 미션이 있는 게 아니고 KBS, MBC 평양 방송, 교섭 그리고 제가 보낸 거기다 플러스 원 자전거 오전대하고 그때 쌀 1,000톤을 보냈어요. 쌀 1,000톤을.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배분되는가 하는 걸 좀 알아보기 위해서 확인한다는, 모니터한다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거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나는데 그 양반이 고민이 많아가지고 그냥 전화를 막 12군데 하고 난리를 쳤는데 그때 비행기가 굉장히 늦었던 게 공교롭게 그때 정몽준 축구협회 회장이 비행기를 같이 타고 가기로 했어요. 우연히 북경에서 1등석이라고 해봤자 딱딱한 자리인데 앞에 부자는 한 줄 비어 있어요. 이 사람 왜 안 와? 그랬더니 비행기가 늦어서 못 온다고 해서 같이 못 갔어요. 그리고 이틀 후에가 그 양반은 월드컵 공동주최 협의로 그걸 하고 왔다가 자기 전세 비행기로 해가지고 와서 하고 일 보고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국회에서 만나서 제가 조금 선배입니다. 김정배 내가 같이 갈 뻔했는데 좀 그러더라고요. 다른 얘기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정몽준 때문에 늦었습니다. 도착 한 8시쯤인가 됐어요. 그래서 그 고려호텔에서 늦은 밥을 먹었는데 저는 수영원 둘이 있고 양쪽에 거기에 안내원 둘이 있고 내가 5명이고 저기도 6명인가 7명이 앉았어요. 가운데 김병락이 앉고 그래서 저는 여기 그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얼굴은 기억하는데 이름은 기억 못하겠습니다. 공화국에서 참 남자선 동포들이 지난번 수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따뜻하게 우리 당과
지도자에 대해서 사랑과 충성의 표시를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완전히 우리가 조공을 바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한참 듣다가 잠깐만요. 그 말씀의 어폐가 우리나라 말로 어폐라는 말 아시죠? 듣기가 좀 거부합니다. 북한 주민에 대한 어떤 인도주의적 지원을 주석에 대한 어떤 존경과 사랑의 뜻으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 남한에 있는 국민들이 듣기가 거부할 겁니다. 제가 삼자적 표현을 썼어요. 제가 그런데요. 그리고 그게 사실은 그래서 사실 여부는 객관적으로 문제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다가 좀 쌈이 나가지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그냥 적당히 먹고 악수를 하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그 안내하는 사람도 난 내일 좀 비행기 좀 알아봐라. 내가 이제 그랬죠. 나갈 것처럼. 그래서 이제 8박 9일을 지냈는데 가는 곳마다 돈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상하게 제가 김대중하고 가장 가까운 첫째이면 둘째, 셋째 사람으로 알아요. 그 사람들이. 과장이 연장 만나면 선생 안녕하시냐고 하고. 그리고 제가 너무 길어서 잠깐만 5.18 얘기. 그래서 이제 5.18 그래가지고 우여곡절이고 그 사람들을 좀 삐딱했어요. 그런데 김정일이가 저를 만나도록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 누구요? 최병사인가?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연희 아들. 최병사 누구죠? 그 사람이 계속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김경락 대사의 말하면. 그러니까 당신이 좀 더 친절을 보여줘야만 우리 위원장 동무가 당신을 만날 수 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나는 소위 활동사진만 찍지 않는데라는 하겠다고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저 천수산 공원 이런데 김일성이 누워 있는데 거기 가서도 여럿이 있는 데서 큰 소리로 내가 인사를 해서 아유 김일성 선배님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게 사람들이 막 웃는 거예요. 훈령이 그래 하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문책을 나가는 가능성이 있어서 나중에 잘 되면 제가 10번이라도 와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풀었는데 결과적으로 안 됐어요. 그래서 김정일은 안 만나고 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니까 청와대에서 이동원 통일부 장관이 바로 전화를 하고 내일 나 좀 만나자. 그래서 롯데호텔 지하 2층에 이태리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질문을 한 50여 가지 써가지고 그 양반이 굉장히 정확하고 착실한 분입니다. 언제 어디 누가 어쩌고 해서 그 양반 보고를 다 하고 며칠 몇 시에 청와대 들어와라. 그렇습니다. 다른 얘기도 할까? 좀 얘기는 있는데 임 선배한테는 얘기가 좀 곤란한 거니까 대통령 만나면 직접 하겠습니다. 알았다고.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문이 창 열리고 가니까 처음으로 청와대 1층에 대해서 2층으로 딱 걸어 올라갔으니까 아무도 없어요. 동그란 이런 조그만 자리가 있는데 그 앉아 있으니까 경제 오랜만이세요. 들어왔더라고.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제가 좀 수단이 좀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완전히 선생님 믿기가 굉장하시더라고. 그러던가 얼마쯤 그러는가. 아니 김구 선생님은 딱 들 것 같고 그냥 조금 과장은 했지만 사실이 있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every people's body예요. 그런데 막판에 가정부보다 큰 돈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좀 이상합니다. 돈 주면 나중에 부메랑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돈 안 주면 정상회담 안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1년 만이에요. 대통령이. 지금은 이재명보다 조금 길죠. 2년 만에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북한 사람에게 좀 미안하지만 그게 20세기 마지막이에요. 99년 11월, 15월, 16일 때니까 아주 빈곤이 쫙 깔려 있는데 아마 올해 지나가기 전에 김정일이 손 들고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체크앤 밸런스 있죠. 그러면서 적당하게 유지하면서 21세기를 맞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자네 얘기 아니라고 말이야. 제가 허물없이 몇십 년을 지나서 허물없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함부로 얘기해?
제 큰형님하고 같은 돼지띠예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미국에서 두 번이나 망명을 제가 수발하는 사람이고 그런 얘기도 하나 못합니까? 그 잔에 빠지고 그러면 저는 국회 가서 이래. 그 돌아왔어요. 돌아오면서 선생님 두고 보세요. 후회하들 내가 이 사람아! 오음주로 하더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양반이 돌아가실 때까지 못 만났어요. 연세대학교 입원을 했다 가니까 못 만나게 하더라고요. 뭐 가면 뭘 둘러쓰고 전염 그때 혈액 투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위로가기를 했습니다. 못 만났는데 요약하자면 애국열사능 그 문제. 그래서 애국열사능에 가서 참배를 좀 해라. 뭐 좋다. 갔더니 거기에 여운형이도 있고 조소왕이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좀 약간 어린애처럼 아니 영영 선생 누가 한국에 있는데 여기 뭐가 또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거 가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수가 있겠구나. 근데 이렇게 들어가서 왼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광주 인민항쟁의 영웅? 그냥 정확하게 어디가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한 9이나 11명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이름이 방 누구누구 이런 이름이었어요. 오늘 여기 마침 지만원 박사 안 왔네? 그 얘기를 했더니 지만원 박사는 나는 D급 정보원이어서 G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코멘트를 했다 그래서 아니 여보시오 D급이건 E급이건 F급이건 글씨가 있으니까 내가 얘기를 했지 글씨 없는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아니 당신들 광주하고 무슨 관계 있어?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있죠. 우리가 뭐 지도하고 뭐 어쩌고 뭐 지도 좋아하지네 이거. 그러면서 나도 이제 전라도 사람인데 내가 전라도로 귀향을 가지고 우리가 5대죠. 우리 고조부가 가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좀 언쟁 비슷하게 벌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럼 당신이 이거 고정간첩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죠. 이러고. 근데 널 담당하는 안나원이 아주 잘생긴 놈인데 자기 아버지가 노동공 부장이에요. 높죠. 부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아주 잘생기고 그 와이프가 오천보 악단의 무용수예요. 아주 미인이에요. 이러면 아주 엘리트. 지금 뭐 할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 얘기를 DJ한테 했어요. 했는데 광주를 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하면 그쪽에 말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상회담에 대한 미련 그리고 그 다음에는 노벨 평화상 이것 때문에 약간 헷갈린 것 같기도 하고 정신이 없어. 그래서 나는 그 양반 별 얘기 다 합니다. 그리고 목욕도 같이 수십 번 했고 때도 밀어주고 그 양반 어디에 점 있는 게 다 알아요. 마음은 잘 모르지만 다 아는데 선생님 당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민주화의 영원한 지도자로 높게 평가를 받아야만 제도 청춘을 바쳐서 박사학위 그만두고 30년을 선생님을 비서 노릇을 했는데 그런 말을 안 들어주시고 그냥 차버립니까? 그러니까 자네하고 이 개념이 달라. 자네 미국에 와서 사람이 많이 바꿔줬구만 이러더라. 그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도 요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 이런 것도 객관적으로 보았고 이승만 박사 프린스턴에도 제가 캠퍼스에 가서 이런 거 많이 해서 사실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전략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로 광주 5.18을 완전히 저것들의 전유물로 돌리면 우리가 서야 할 입지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주 문제가 5.18에 5.18을 헌법 전문에 올린다는 꿈을 가진 내가 꿈도 꾸지 말라. 그리고 심지어 제 얘기지만 다른 사람 얘기를 그런 개헌 니들 그거 개꿈하지 마라. 나 이렇게 어디 가서 악담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반대가 있는 걸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그것을 반대하고 5.18에 대해서 정말로 범국민적인 추사인을 다시 만들자. 여야가 동수로
니들 광주 놈들이 앉아서 적당히 만드는 거고 내가 강진 얘기는 잘하는 놈이야. 꼬마야 꼬마. 그 자식이 딱 나와가지고 누가 봐도 인형이라는 거 있죠. 두 사람 인형하고 나도 같이 했어. 그러면 유공자가 돼. 그리고 저하고 같이 국회에 있었던 어떤 이름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광주 5.18 당시 거기 있지도 않았던 사람이 다 거기 있어. 뭐 추미애니 뭐 서른이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요약하자면 4.19 때 내가 대학 1학년으로 경북대 앞에서 데모한 사람인데 4.19가 전국적으로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약간의 가짜가 있을 수는 있지만 888명이에요. 유공자가. 전국. 근데 광주 하나에서 벌어진 5.18이 4,600명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대수의 논리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중에 적어도 한 희생된 사람, 신원이 확실한 사람을 포함해서 한 500명 내지 800명 정도는 유공자라고 봐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건달들, 속된 말로 양아치들, 무직자들,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 등등이 다 끼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헌법점을 넘죠? 말이 안 되죠. 제가 박 대통령 삼성연 반대 범투의 제가 부대변인 했습니다. 대변인 장준하 선생님. 사상계 이제 보수 제가 사상계 편집부장 감사거든요. 그래서 우리 또 이것을 5.18 이 문제를 반대 범국민회의 이런 것을 벌려서 우리의 의사를 강력하게 표시해야만 이것을 적당히 넘어가면 장동혁이 보세요.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완전 사꾸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완벽하게 북한의 종속된 식민지로 변할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길지만 말씀 감사합니다.